현재 강의의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 비대칭 분포 확인하기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과정에서 기초 통계량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도 사실은 분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강의는 비대칭이 있다면 정말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검정을 통해서 비대칭인지 정규 분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도와 첨도 값을 확인하고, 다음은 정규성 검증을 하는데 QQ 플롯과 KS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외도와 첨도 확인. 물론 우리가 외도 스큐니스와 첨도 커토시스를 알고 있지만 프롬프트로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주제별로 표준화된 프롬프트가 있고요.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각 주제에 맞추어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프롬프트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DF 데이터 프레임의 수치형 변수들의 비대칭 분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DF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수치형 변수들의 외도와 첨도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알려주세요. 해석 방법도 알려주세요. 또한 비대칭 분포 분석을 위한 추천할 만한 코드를 알려주세요. 자,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챗GPT의 대답은 수치형 변수들의 외도와 첨도를 계산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면 외도와 첨도 계산 코드입니다. from scipy.import skew kurtosis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수치형 컬럼에 대한 선택은 다음과 같고, 우리는 수치형 컬럼을 사실 이전 강의에서 이미 넘버 컬럼즈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첨도 계산 코드는 다음과 같고, 챗GPT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해석 방법. 외도 값이 0이면 정규 분포에 가깝습니다. 즉 대칭적이라는 의미이죠. 외도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오른쪽 꼬리 분포. 해당 분포를 가진 것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음수라고 하면 왼쪽으로 긴 분포, 왼쪽 꼬리가 긴 분포이고요. 사망률이 왼쪽 꼬리 분포입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강한 비대칭. 외도가 좌우에 대한 비대칭이라고 하면 첨도는 위아래에 대한 비대칭입니다. 따라서 첨도가 0이면 정규 분포와 유사한 뾰족함이 있고, 0보다 크다면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하고, 0보다 작다면 정규 분포보다 조금 더 평평한 분포입니다. 추가로 추천하는 비대칭 분포 코드 히스토그램 KDE, 그리고 3번 박스플롯 역시 어떤 시각화를 확인하는 기법이고, 하지만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분포에서
비대칭에 대한 외도, 첨도 값을 확인을 하는 거고 정규성 검증을 진행하는 겁니다. QQ 플러스는 정규성 검정 시각화하는 기법입니다. 이론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에서 제안된 이 코드를 복사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형 컬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외도와 첨도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외도와 첨도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계산된 값을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외도와 첨도 코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df 넘버 컬럼즈, 이 넘버 컬럼즈 리스트에 저장된 수치형 변수 컬럼들만 선택을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apply skew, non-policy는 omit, 즉 이 말은 apply 함수는 각 컬럼에 함수 skew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skew는 skewness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nan policy, 결측치가 있으면 무시하고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pd.dataFrame, 즉 이 말은 외도와 첨도를 한 테이블, 즉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skew cut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네요. 자, 먼저 외도를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을 보면 절대값이 가장 높은 거는 y입니다. 35.57이 되네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y 컬럼에 이 높은 쪽으로 120이라고 하는 이상치를 10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y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 분포이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depth도 절대값이 4.75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치를 최소 쪽으로 적용을 했었죠. 따라서 depth는 왼쪽으로 긴 꼬리 분포이네요. 자, 여기서 보면 테이블은 뭐 거의 한 0.8 정도고 x는 0.4, 가장 정규 분포에 가깝네요. 그리고 이 depth만 왼쪽 꼬리 분포이고 나머지는 오른쪽 꼬리 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커토시스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상치를 적용한 depth와 y는 첨도 값이 엄청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규 분포에 가까운 변수는 x가 되고 실제로 이제 정규성 검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규성 검증을 할 때 우리는 이 QQ 플러스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요. 다음은 KS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성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QQ 플러스, 퀀타일 플러스이라고 합니다. QQ 플러스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scipy.stats, scipy 라이브러리에 있는 stats 모듈을 as stats라고 부르기로 했죠. 수치형 변수가 7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7개에 대해서 QQ 플러스를 전부 다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구문을 사용하는데요. for columns in number columns 점점 수치형 변수 리스트 넘버 컬럼즈죠. 하나씩 반복하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코드고요. 그래프 사이즈를 가로 5, 세로 4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변수마다 별도의 그림을 생성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stats.proveplot, 해당 함수가 바로 QQ 플러스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proveplo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데이터 분위수 퀀타일과 정규 분포 분위수 퀀타일을 비교하는 QQ+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df.col.drop_na 해당 컬럼에 결측치를 제거를 하고 정규성 검증에 사용한다는 거고, 이 결측치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dist는 norm, 즉 비교 기준 분포를 정규 분포로 설정하는 거고요. 플랍은 plt, 즉 이 말은 matplotlib의 파이플랏 객체에 바로 그리도록 지정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캐럿 depth table price x, y, z에 대해서 QQ+이 나오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거의 다 비대칭에 가깝고요. 그래도 역시 이 x가 가장 비대칭이긴 한데 정규 분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QQ+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 QQ+은 대각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빨강색 라인 기준으로 이 파란색 실제 값들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QQ+ 대각선 기준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챗GPT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네요. 저는 해당 해석 방법을 캡처를 해서 노트화를 했습니다. QQ+의 구성은 가로축, 세로축, 대각선이 있네요. 가로축은 이제 이론적 분포의 분위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규 분포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세로축은 실제 데이터의 분위수입니다. 이 대각선 45도 선은 이론적 분포와 실제 분포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 데이터의 점들이 놓이는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자, 해석 방법과 해석 예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QQ+에서 대각선은 기준선이고, 점들이 대각선에 가까우면 정규 분포의 근사한 분포이고, 벗어나면 외도, 첨도 등 분포의 비대칭성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일반적으로 점들이 전반적으로 대각선보다 위아래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외도를 가지는 건데, 오른쪽 끝 점들이 대각선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 꼬리 분포이고, 왼쪽 끝 점들이 대각선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왼쪽 꼬리 분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depth 같은 경우는 왼쪽 끝 대각선보다 실제 값들이 아래쪽에 있죠. 즉 왼쪽 꼬리 분포를 가지고 있고, 외도는 음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오른쪽 대각선 끝단보다 이 파란색 실제 값들이 대각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꼬리 분포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규성 검정에서 KS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사실 KS 테스트와 샤피로 윌크 테스트는 모두 다 정규성 검증을 진행하는 건데, 샤피로 윌크 테스트는 이제 데이터의 수가 보통 한 2000에서 3000 정도, 한 1000 단위일 때 사용하면 좋고요. KS 테스트는 한 그 10,000 단위 정도가 되면 KS 테스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df 데이터 프레임의 수치형 변수들의 비대칭 분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df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성 검증, 즉 KS 테스트를 출력하는 코드를 알려주세요. 또한 정규성 검증의 샤피로-윌크 테스트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자, 해당 내용을 우리는 이제 챗GPT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네요. 정규성 검증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KS와 샤피로-윌크 테스트를 많이 씁니다. 자, KS 테스트 코드. KS 검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특정 이론 분포,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이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고, 정규성을 검증하려면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표준화한 후에 비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샤피로-윌크 테스트 코드. 샤피로-윌크 검증은 소표본 한 2000개 이하에서 강력한 정규성 검증입니다. 자,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두 검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KS 테스트는 비교 대상이 데이터와 특정 분포,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와 비교를 하죠. 샤피로-윌크 역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직접 검증하는 거고요. 데이터 크기는 KS 검증이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서 잘 동작을 하고, 샤피로-윌크는 2000개 이하 정도에서 특히 적합하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무과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든요. 따라서 p-밸류가 0.05 이상이면 이제 기무과설을 채택을 하는 거고, p-밸류가 0.05보다 작다면 기무과설을 이제 기각을 하니까 대립과설인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즉 비정규 분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샤피로-윌크 검증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넘어가고 KS 검증을 진행을 해 볼게요. 콜모고로프, 스미르노프, 일반적으로 KS 검증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 내용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from scipy.stats import KS 테스트. 기무과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대립과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즉 비정규성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KS 검증 결과 저장을 다음과 같은 KS 리절트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할 때 보면 딕셔너리 형태로 담고 있고요. 또 for 구문을 사용하게 되고, 수치형 컬럼 즉 7개에 대해서 각각 우리는 KS 검증을 진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zscore, df, col.drop_na 결측치를 제거하는 코드이고요. KS 검증은 표준 정규 분포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표준화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KS stat, p-value, 우리는 이 KS 검증을 통해서 이 출력되는 통계량과 p-밸류를 다음과 같은 변수로 받고, 우리는 해당 이 변수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또 만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네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p-밸류죠. p-밸류가 전부 다 0입니다. 즉 정규 분포인 기무과설을 기각을 하고, 우리는 대립과설인 정규 분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채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이 수치형 변수들은 모두 다 비정규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마지막 강의인 비대칭 분포 확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서핑 앤 노트의 노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